월일시를 넣으면 정말로 부자는 부자 운명으로 거지는 거지 운명으로 누가 풀던 똑같이 나오게 될까? 우리는 서울역에서 노숙하며 거지 생활을 하는 50대 남자의 사주를 구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제 이걸 잘 못한지라 이걸 잘 못해갖고 가정을 안 돌봤더니라 그러니까 가정을 내가 버린 척이지. 그래 버리라고 한 10년이나 술 먹고 댕기다가 이제 술을 떼고 이제 찾아가 보니 지자리가 설 데가 없는 거야. 그 지금도 설 데가 없지 지금도. 반평생 그렇게 빌어먹고 살았다는 그의 사주를 우리는 역술인 5명에게 건넸습니다. 물론 태어난 시간 말고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제가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몸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쟤를 제대로 활용해서 쓸 수가 없다. 그게 재원이 부족하다. 그들 5명 모두 이 사주의 운명이 거지라고는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전혀 다른 풀이를 했지만 나머지 4명의 풀이가 서로 엇비슷했습니다. 거지가 사는 모습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4명이 똑같은 이유는 서로 같은 공식으로 사주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식은 천지 만물이 음양의 기운에 따라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인간도 그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화, 수, 목, 금, 토의 성질을 갖는 오행의 영향을 중요하게 치는데 태어난 시간이 어떤 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이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보는 게 사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주팔자는 대체 어떻게 푸는 것일까? 사실 그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인생을 하나의 집으로 볼 때 집을 짓는 데 중요한 4개의 기둥이 사주, 그러니까 태어난 생년 월 일 시입니다. 이것을 만세력이란 책에서 찾아보면 생년 월일 시에 각각 해당하는 10간 12지의 한자가 2개씩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모으면 모두 8글자, 팔자가 됩니다. 이때 이 팔자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신 배우자, 그리고 자식의 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각 글자는 화수목금토의 어떤 성질에 해당하는지 정해져 있고 이 5가지가 서로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서로 간의 관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사주팔자는 이 8글자의 의미와 상관관계를 해석해내면 됩니다. 이게 신금인데 이 금에 대해서는 금극목, 목이 재물입니다. 근데 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글자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재사주입니다. 재물이 없는 사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돈이 별로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운명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가령 입춘되면 마음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거의 100%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은 100만 명의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 작편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보다 더 그 사람을 알아요. 올해 38살인 김점옥 씨. 그녀는 3년 전 가을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입니다. 어느 날 큰 매장에 갔는데 낯선 사람이 아는 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 버릇이 하나 있었거든. 쌍둥이 잊어버려서 누구한테 묻는 습관. 그게 저 있었어요. 누가 나 이렇게 쳐다보면 혹시나 하고 우리 저 누구 닮은 쌍둥이 있는데 혹시 나랑 누가 닮은 사람 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김 씨는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쌍둥이 언니는 7살 때 유괴돼서 35이 될 때까지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는 척을 한 낯선 사람은 바로 언니와 한데 살던 이웃. 김 씨를 언니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만난 날이 그날 마침내 28년 만에 기적같이 연락이 닿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어떻게 모르고 살았을까 싶게 언니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 닮은 건 얼굴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괴됐던 언니의 인생은 부모 곁에서 평범하게 커온 동생과 너무 달랐습니다. 데려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데려갔는데 할머니가 아랫목에서 이렇게 방이 진짜 별로 규모가 얼마 안 크고 초라한 집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한옥 집에 대소변 못 가리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시키더라고요. 아, 수발을. 예. 아. 그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아니 매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지나 도망 나왔지만 고향집을 기억해내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남의 집을 전전하며 고달프게 살아야 했습니다. 힘들었죠. 힘들고 좀 밤에 사춘기 그걸 알면서부터 사춘기 때 저도 예민하잖아요. 남의 집이라는 거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게 살았어요. 남을 의식하면서 그때부터 살았거든요. 아 이제 내 혼자다 이 세상에. 그 후 결혼식도 합동 결혼식으로 겨우 치를 정도로 어려웠고 때마다 이어지는 사고며 병치레로 언니는 인생의 고비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동생은 언니에게 괜히 미안할 뿐입니다. 재물운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저는 그냥 아빠 그냥 버려주고 저는 진짜 평탄한 것 같아요. 본인도 남들에 그렇게 비해서는. 본인도 몸 그렇게 심하게 안 네, 나가고. 아픈 적이 없어요. 전 아픈 적 기억은 없었어요. 지금. 그런데 자매가 태어난 시간은 3분 차이. 따라서 시기까지만 따지는 사주는 똑같습니다. 딸을 찾기 전까지 어머니는 그 사주를 들고 점집도 여러 곳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주로 엇갈린 두 딸의 운명을 짚어내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네, 죽었다고 찾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사줄 넣어보니까. 네. 그러나 결국 28년 만에 살아서 다시 만난 자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자매의 인생에 태어난 시간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글쎄 제 인생하고 동생 인생하고 저는 한 7살부터 꼬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 그때부터 매로 자랐고 그때부터 꼬인 인생이었고. 글쎄 그 운명이 갈라진 운명이 그게 다시 똑같아질까라는 거. 언니 나름대로 다른 운명이 있는데. 다른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요? 그렇게 운명이 갈라서 그 지금까지 왔잖아요. 운명이 갈라져서. 올해 37살인 이지선 씨. 그녀는 최근 들어 부쩍 많아진 벤처업계의 대표적인 여성 전문 경영인입니다. 수천 년 전에는 여성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천 년 전의 사주팔자에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 우리는 나이가 지긋해 여성관이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은 역술인에게 그녀의 사주를 내놓았습니다. 팔자 세다 그래 다. 그럼 안 좋다 그러지 뭐. 옛날에 꼭 조용히 순종하고 집에 붙어 남자 밑에 있는 게 좋고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해. 이번에는 젊은 사람에게 같은 사주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점괘를 현대적으로 해석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 이 사람 운이 후천적인 운이 노력과 의지에서 되는 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방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왜? 자기 운이 좋은데 왜 방 안에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운이 좋을 땐 나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주가 센 여자는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이걸 안 좋게 봤는데 지금은 독신 여성들, 캐리어 우먼들,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개인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안 좋은 사주였는데 지금은 그게 사회활동가 사주로 돼서 좋아졌죠. 앞서 궁합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됐던 이지숙 씨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사주를 푸는 공식은 같아도 푸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그 해석이 전혀 달랐습니다. 저 많은 술을 갖다가 저 여자를 갖다가 저 술을 잘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는 궁합이 맞는 거죠. 밸런스가 잘 맞는 거죠. 초보자가 봤다면 궁합이 나쁘다고 나오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결국 결혼을 해요.
문제는 이런 일이 꼭 초보들에게서만 나오는 한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원전의 뜻풀이가 워낙 추상적이어서 푸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봐요? 그냥 그렇게 이 사람한테 저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할 거면 보는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나와야죠. 똑같은 그런 생년월 구조라면은. 다 100% 맞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주를 100%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주 전공하지만 왜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죠. 아주 간단하죠. 맞출 수 없는 게 왜냐? 시간적으로 생각해요. 2시간을 한 단위로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11시에 태어난 사람도 자식, 11시 10분에 된 사람도 자식, 12시에 태어난 사람도 자식. 이미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태어난 시간에 주어진 사주가 곧 운명이라고 믿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한 개인의 운명은 부모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이는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을 수도 또 틀릴 수도 있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는 것이죠.